네, 노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던롭의 노사 당사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배달 앱이 생겨나면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면 주로 배달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배달하시는 분들은 대개 회사나 가게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해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임금 종속성 그리고 지휘 감독의 인적 종속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의 종속성보다는 사용자와의 업무의 종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업장의 종속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사업장에 고용될 의사와 또 능력을 가진 자 등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유니온이나 또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배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더 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질문하셨던 배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근로자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또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또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또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 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노동조합은 어떻게 설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자유설립주의인데요.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신고주의인 거죠. 이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기능, 공제적 그리고 경조사, 소비조합, 장학제도, 조합원의 실업이나 사업 기타, 또 사고에 대한 위로금이나 생활 원조 등 공제적, 복지 후생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이 정치적이나 또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럼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구분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형태에 따라서 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하고요.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해서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 형태를 뜻합니다. 또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업 또는 직종을 같이 하는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은 숙련이나 직능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산업에 걸쳐서 조직되는 노동조합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상급 노동조합 단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상급 노동조합 단체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조조합연맹,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해당 사이트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단체가 존재를 하는군요. 자, 그럼 노사관계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요. 동시에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듯 하는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권 등을 사업주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이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부장이나 과장 이런 형식적인 직책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중요한 건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중에서 노동관계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바로 사용자 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말씀하신 사용자 단체들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 관계자에게 사용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영향을 행사하고요.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에 대해서 상호 지원하고 공동의 방어 역할을 하고요. 조사나 연구 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용자 단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사혁신처, 또 교육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도 노사 관계의 당사자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네, 정부는 공무원, 교원,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또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에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또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있습니다.